네, 오늘 2단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펴주시고 청산별곡 10년을 경영하여 두 작품 공부할 건데 이 단원 갈래적인 특징 무조건 나오니까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갈래적인 특징, 고려가요의 특징, 시조의 특징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청산별곡부터 작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청산별곡, 갈래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니까 언제 때 불렀다?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불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름 명칭은 왜 이럴까요? 하면 별곡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가곡이라고 하는 노래 갈래가 있어요. 그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곡하고 좀 구별 좀 하자. 이게 뭐다? 고려가요라는 것을 구별 좀 하자. 라는 의미에서 청산별곡이라는 명칭, 이름은 간단해 청산의 노래예요. 그러니 요 갈래랑 구별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려가요의 특징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려가요의 특징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작품 본문 보면서 청산의 노래가 도대체 뭔지, 내용은 간단해요. 보시면 첫 번째 구절,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라고 하는 거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자, 갈래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고려가요요. 우리 고려가요의 특징 한쪽에다가 메모 좀 할게요. 널찍한 공간에서 오른쪽 교재 사이드에 빈 공간 메모칸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고려가요. 쓰면서 대답하면서 복습 좀 할게요. 자, 우리 고려가요는 무슨 시대? 네, 고려시대 때 불렀습니다. 근데 그 고려시대 때 층, 즉 작자층이 중요한 건데 귀족들보다는 평민들이 중심적으로, 서민들이 중심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 즉 서민들 사이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자, 고려시대 때 한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러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이게 구전된다. 네 글자로 하면 구비전승 당연히 맞을 거고, 당연히 아실 거고, 구비전승. 그러면 우리 지금 교과서에 어떻게 실리게 됐냐, 우리 문학사에 어떻게 남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 평민들 사이에서 멜론 차트가 올라간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죠. 어머 핫해. 그래서 우리가 임금님 앞에서도 부르면 어떨까? 뭐 이래서 임금님이 부르는 음악 궁중음악으로 정착이 됩니다. 근데 그 궁중음악으로 정착이 됐다가 한글이 쓰여진 조선시대 때 뭐야? 당연히 한글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 때 문자 한글로 기록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는요, 뭐예요? 얘가 한신 절대 아니다. 한자로 기록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우리말로 기록이 됐다. 그런데 고려시대 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정착되면서 한글로 그렸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서술 형태로 객관식에서 나올 텐데 요거 평민들 구전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궁중음악이 만약에 생략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문자로 정착됐다 해도 당연히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보면서, 이 설명을 보면서 무슨 갈래를 떠올려야 된다? 고려가요라고 하는 갈래를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형식적인 특징 좀 볼게요. 형식적인 특징은 고려가요 삼행시, 약간 줄임말 여러분 잘 하시니까 삼행시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데 삼분후라고 좀 기록 좀 해볼게요. 자, 무슨 글자로 끝나냐, 무슨 글자로 시작하냐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을 때요, 덩어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요거 자체가 살얼이, 랐다 요렇게 해가지고 한숨에, 즉 한 걸음 읽을 때 몇 덩어리가 지금 첫 번째 줄 형성이 됩니까? 세 덩어리 보이죠? 그래서 음보라고 합니다. 걸음보자, 만보기 할 때 보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 삼음보 좋습니다. 삼음보. 자, 조심해야 될 거 사음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분이라고 또 외워주시면 되는데, 분은 연이 나눠져 있어요. 연이 쭉 한 통째예요. 보시면 얄리얄리 얄라셩 요 구절 그 기점으로 해서 1년, 2년 요렇게 해서 연 나눠져 있죠? 연 나눠져 있는 거 뭐예요? 분, 연체라고 하죠. 자, 마지막 방금 제가 언급했습니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요거 우리가 계속 구절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노래에서 대중가요에서 이게 비속어지만 쌉이라고 하는데 요게 일명 후렴구라는 병칭이 붙여집니다. 후렴구. 제가 왜 색깔 다르게 해요? 앞 글자 따서 외우라고요. 고려가요는 이제 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삼분후.
라는 거, 형식적인, 갈래적인 특징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시이기 때문에 고려가요는 요걸 꼭 규칙을 지킨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연 설명. 분연체이기 때문에 연이 나눠지지만 연이 여러 개죠. 그쵸? 단연체 아니에요. 단행물 아니고 연작 시리즈처럼 연장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단어 뜻 설명 이해되죠? 네, 단연체 아니다. 연이 하나만 아니다. 여러 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특징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산별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작자 미상, 이 작가가 도대체 누굴까? 평민들 사이에서도 왜 여러 가지 신문도 있고 성별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청산별곡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작품 보시면 어떤 관점이냐. 청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향하고 싶다라는 건 현실을 불만족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고려시대 때 후기로 들어가면 막 그런 한국사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권문세족이 막 이렇게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무신 애들이 막 집권을 하고 막 혼란의 카오스다 막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힘든 사람을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작자층. 그래서 작자층은 평민층인데 그 예상되는 작자층이 첫 번째, 땅도 뺏기고 나라도 거의 잃고 내 고향의 터전을 잃어버린 진짜 힘든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층은요, 누구로 해석하냐? 바로 농토, 자신의 터전, 요거를 상실한 농민들, 즉 유랑민이라고 합니다. 터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유랑민, 백성들이에요. 평범한. 두 번째는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별했나? 실연했나?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실연한 어떤 여인이 아닐까? 이별한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도 작자층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3번, 아까 제가 정치적으로도 고려 후기 굉장히 혼란의 카오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세 번째는 무신 정권들이 휩쓰니까 막 칼 쓰는 애들이 힘써. 그러니까 문과 애들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밀려나요. 즉 정치에서 밀려난단 말이야. 아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진짜 이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아주 소외된 이런 지식인들을 의미합니다. 소외된 우리 지식인 계층들. 그러니까 전개에서 밀려난 거죠. 요 계층들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 옛날 작품이에요. 고려시대 작품, 글자도 없었을 시절이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세 가지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 세 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 다 외워주셔야겠죠. 예,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고 조금 있어요. 자, 덧붙여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할 게 많아. 갈래적인 특징. 자, 고려가요에서 우리가 운율 한 번만 따져볼게요. 여러분, 한 덩어리 사문부라고 했어요. 한 덩어리에 지금 몇 글자 보여요? 지금? 세 글자 얘기해보세요. 세 글자, 두 글자죠.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 글자 수로 운율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려가요의 그 밖의 특징 세 글자, 두 글자, 조라고 해서 이거 무슨 율이라고 한다? 음수율까지 고려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갈래적인 특징 간략하게만 설명드렸고요. 1년부터 본격적인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러리랐다, 충무산에 사러리랐다 라고 하는 거 아까 구절 읽었었는데 청산이라는 공간을 먼저 설정하고 들어갈게요. 청산 내목한 표시해 주시고, 네, 푸른 산이에요. 자연이죠. 그런데 이 자연 자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라고 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거, 워너비, 천국, 유토피아,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어 라는 긍정적인 공간이 되겠죠. 우리는 요거를 지향하는 공간,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그거를 우리가 이상향이라고도 부르죠. 이상향.
자, 어디론가 향하고 싶으면 현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여러분 학교에 있을 때 나 학교 가고 싶다. 집에 있을 때 학교 가고 싶다 이래요? 아니죠. 학교에 있을 때 뭐예요? 집 가고 싶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청산이라는 공간, 긍정적인 공간, 여러분의 집 같은 공간인데 거기에서 더 벗어난 아주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뜨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요런 상황하고 비슷하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 현실. 지향한다, 현실 도피한다, 도피한다, 도피쳐. 자, 요게 메인이고요. 이 시험에서 A 청산 밑줄 친 다음에 유사한 공간 찾으라라고 하면 기준점 뭘로 설정한다? 이상향, 긍정적 공간, 어디론가 향하고 싶다. 요걸 설정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부연 설명, 객관식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요거 자연 공간 맞아요. 자연 공간 맞아요. 청산, 산, 푸른 산. 맞죠? 자연 공간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자연 공간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 뒤에 시조 작품 배울 거예요. 우리가 사대부들, 양반들이 뻔하게 사는, 그 뻔하게 하는 나 자연 가고 싶어, 속세 싫어, 막 이런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즉 쉽게 말하면 사대부들이 촌캉스 가고 돈도 많고 어느 정도 정계에 찌는 애들이 이제 나 자연에서 세탁하러 갈게 이런 느낌 아니라고. 그러니 나 자연 좋아, 풍류, 술 먹고 놀래, 흥취 이딴 공간 아니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풍류 아니에요. 풍류 X. 오케이? 그냥 도피하고 싶은 공간이야. 알겠죠? 여러분이 학교를 벗어나서 어디를 향하고 싶다가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고 그냥 벗어나고 싶은 게 그게 더 메인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나 어디 제주도 가고 싶다. 근데 제주도가 진정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도피한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여기에서 나 자연 너무 사랑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살얼이랐다 해석 3가지 여러분이 꼭 쓸 수 있어 줘야 됩니다. 살얼이랐다 밑줄. 현대어플이 3가지로 나눕니다. 역시나 살얼이라다 동의어예요. 첫 번째 1번. 살고 싶구나. 혹은 살고 싶어라. 이거 둘 다 똑같은 의미니까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해 주시고 얘의 의미는 뭘까요? 살고 싶어. 소망. 가시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청산에서 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할게요.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의미 해석해 주시고 나는 내가 왜 거기 안 살았지? 후회. 아쉬움.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외우셔야 돼요. 마지막. 나 청산해. 무조건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얘 태도. 의지라고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소망, 후회, 아쉬움, 의지 이렇게 해서 3가지 나눠줬는데 그렇다고 3가지로 해석이 막 다르다고 해서 청산이라는 공간이 긍정적 공간이라는 걸 변하진 않죠. 긍정적 공간이라는 건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유토피아, 천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구 가면 머리, 다래랑 먹고 라고 했는데 현대어플이 먼저 머루라고 하는 산에서 나는 약간 보라색, 이렇게 볼가라색, 붉은색의 열매예요. 산 열매. 그리고 나래, 우리 된장국에 들어가죠. 나래 된장국. 이거랑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의미해서 머루랑 달래는 소박한 음식일까요? 아주 귀한 음식일까요? 네, 그쵸. 소박한 음식이겠죠? 소박한 음식. 그러니 얘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뭘까? 소박한 음식. 나 거창한 거 안 원해. 캐비어, 럽스터 막 이런 거 안 원해. 나는 그냥 충분히 소박한 음식이면 충분해. 이거죠. 그러니 사자성어 바로 정리할까요? 소박한 음식에 떠오르는 사자성어. 네, 표자가 들어갑니다. 표주박에 뭐 음료나, 그러니까 물이죠. 마실 거나 뭐 밥 한 덩이 충분하다. 이런 사자성어 2개. 단, 그렇죠. 사표. 단, 표, 누항. 좋습니다. 잘 외웠어요. 방학 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서 2가지 사자성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별거 없죠. 청산 살고 싶어. 현실이 그지 같아가지고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작자층은 3가지로 해석한다. 알겠죠? 3가지 작자층의 공통점이 뭐라고? 현실 힘들어. 청산에 가고 싶어. 도피하고 싶어. 요게 메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끝났으니까 우리 메인 또 표현법 정리하고 후렴구 설명 들어갈게요. 표현법 먼저 볼까요? 살얼이랐다. 요 살얼이랐다의 축약형이에요, 여러분. 축약형. 줄임말이에요.
네. 오늘 전매추 해주세요. 저매추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 저매추, 저녁 메뉴 추천. 요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말, 줄임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축약현인 얘를 A라고 설정할게요, 여러분. 그럼 얘도 줄임말 똑같은 의미니까 A라고 해도 되나요? 네, A 맞아요. 뒤에 얘는 변환됐으니까 B. 똑같이 A 나와야 되겠죠? A. 요거를 일명 명칭 뭐라고 붙여요? 네, A, B, A 구조라는 구조 율격을 띠면서 자동적으로 얘가 운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운율 형성. 알겠죠? 이것도 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표현법 정리할 때 내가 반복법 이딴 건 안 할게. 우리 고딩이잖아. 중딩, 초딩 아니죠? 그러니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이 사실상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머리랑 달래에서 보이는 표현법 혹시 보일까요? 요거 두 개에서 표현법 보이는 거 있어요? 소박한 음식의 대표 주자니까 대표하는 거니까 맞아요. 대유법 잘했습니다. 대유법. 대표에서 비유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왜냐면 소박한 음식에 얘 두 개뿐인 건 아니니까 대표에서 비유한다. 오케이, 대유법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의미 기억을 했고요. 이제 메인 들어가요. 얄리 얄라숑 얄라.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네, 후렴구. 자, 동의어 바로 씁시다. 자, 정확한 뜻이 똑같은 건 아닌데요. 요거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후렴구랑 유사한 이 단어들이 쭉 4개를 정리할 거예요. 외우라는 거 아니고 눈으로 익혀가지고 얘를 보면 아, 후렴구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 기선제압해줘. 그러면 여음구. 여음구가 음을 도와주는 건데 음을 만드는 그러니까 운율 형성하는 건데 얘랑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흥구. 흥을 돕는구나. 역시나 비슷한 의미의 조음구. 그 다음에 조흥구. 요렇게 해서 4가지 보면 후렴구라고 인식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게 뭐야? 이렇게 쫄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후렴구의 특징 먼저 가볼 건데 제가 저왔어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이러면 제 직업을 몰랐을 때 상대방이 저 국문과 나왔어요.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저 그 작품 알아요. 그럼 내가 설마 해 속으로 뭐야? 하면 저 그거 알아요. 얄리 알라숑 알라 이거.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되게 임팩트가 있나 봐. 요게 뭐냐면 음악 그 악기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지금으로 따지면 딩가딩가딩, 띵똥띵똥띵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악기 소리를 시간이 지나도 기억을 한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 요런 후렴구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 무슨 뜻이라고? 맞아, 악기 소리라고. 알겠죠? 위에다 쓸게요. 그럼 먼저 얘 의성어겠어, 의토어겠어? 의성어겠죠? 소리, 의성어 써주시고. 후렴구의 효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효과는 다른 고려가요나 혹은 다른 현대시에서 후렴구를 발견했을 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4가지 정리할 건데 4가지 외우고 다니시면 무조건이에요. 후렴구의 특징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4가지는 공통사항을 먼저 정리할게. 첫 번째, 반복되니까 뭐 형성되겠어? 운율 형성되겠지?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거 연 하나라고 했어요? 구분한다고 했어요? 네,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을 구분하는 기능, 즉 여기까지가 1연이에요 라고 하니 연 구분하는 기능, 분연 기능. 세 번째, 1연부터 마지막 연까지 끝까지 얄리 얄라숑이 나오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통일감을 준다, 통일성을 준다. 통일성만 쓸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앞뒤로 받쳐주는 느낌 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 2연의 알맹이라면 앞뒤로 받쳐주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탄탄하게 받쳐줘요. 요런 느낌은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 제가 안정감 설명할 때 요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셨어요? Yes. 롯데월드 가면 야외에 롤러코스터 하나 아틀란티스라고 있고 실내에 후른츠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실내에 롤러코스터가 있죠. 2가지의 차이점 중에 뭐가 더 무서웠어요? 아틀란티스죠. 예, 롯데월드 홍보대사가 아니라 아틀란티스가 왜 무섭냐면 안전바가 없어요. 앞뒤로 안 받쳐줘. 손잡이만 잡고 우악 이렇게 가.
그러니까 안정감이 안 느껴가지고 무서운 거야. 근데 후렌치 레볼루션은 안전바가 내려와. 그래서 360도 돌아도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볼살 이렇게 쳐맞고 다다다 하면서 그래도 탈만하네. 빠르긴 해도 이런 느낌 들거든. 그러니까 요거 후렴구 보면 앞뒤 받쳐줘. 어머, 후렌치 레볼루션 안정감 오케이 요렇게 해서 연상을 해서 좀 모두 쓰시오에 제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지가 아까 뭐라 그래요? 다른 고려가에서도 나와도 후렴구의 특징 네 가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요 청산별곡만의 특징을 또 후렴구 추가적으로 정리 좀 해보자. 자, 먼저 무슨 자음들이 많이 보여? 뭐가 반복돼? 리을 또 그치, 이응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쓸게요. 리을하고 이응음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리을, 우리 음운 변동에 썼죠? 기억나죠? 유음 좋아요. 이응, 비음 좋아요. 둘 다 울림소리죠. 울림소리는 유성음이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유성음. 이 울림소리가 반복되니까 딱딱하고 거친 느낌 들어. 부드럽고 밝은 느낌 들어. 밝고 부드러운 느낌 들지? 밝고 경쾌 부드러움 느낌 들지? 안 들어도 들어야 돼. 좋아. 부드러움. 요렇게 해서 얘만의 특징. 또 하나, 얘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좀 페이크 주려고, 그러니까 아리송하게 하려고 요런 표현도 쓰는데 활음조 현상이라고 먼저 필기 좀 할게요. 활음소 현상. 활음조 현상. 활음조 현상의 뜻이 뭐냐면 발음을 좀 쉽게 하는 거야. 발음 좀 쉽게 하는 거. 그래서 예시 안 써도 돼. 이해만의 활음조 현상이라고 보이면 그냥 맞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정확한 이해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달 셀 때요. 요거 있죠. 요거 읽을 때 6월이라고 해요. 6월이라고요. 근데 6월. 10월이라고 해요. 10월이라고 하죠. 그거가 활음조 현상. 발음하기 쉽게. 6월, 10월 이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6월, 10월 이런 현상이 활음조 현상의 예시고요. 요렇게처럼 약리 막 이런 게 아니라 얄리얄리 발음하기 쉽다 이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많아 특징이. 추가적으로 또 적일게. 우선 현실이 긍정적이라고 부정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정적이지. 근데 어머, 이렇게 너무 신명나는 악기 소리를 후렴구로 썼다? 이거는 너무 럭키비키 아닌가? 우리 고려시대 평민들이 너무 낙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 막 이딴 후렴구를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알리에 알리 이런 식으로 쓰니까 우리 평민들의 고려시대 평민들의 우리 낙천성을 볼 수 있다. 평민들의 럭키비키 낙천성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 얄리얄리 얄라정을 보면 느끼면 낙천성도 느끼지만 리듬감이 아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쿵짝 쿵짝 쿵짝.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음악에 대한 흥취 괜찮아요. 노래에 흥을 부여한다. 우리 왜 발라드도 비트가 있잖아. BPM이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쿵짝쿵짝 내용이 아무런 뜬구름 없는 악기 소리라도 요거의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따로 쓸게요. 네, 마지막에 후렴구야. 후렴구가 좀 특징이 많아.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뒤 정리 안 할 거야. 자, 그 다음 후렴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뭐겠어? 의미 강조했니? 의미 있니? 뜻 있어? 없지? 의미 강조 절대 안 해. 뜻이 없는데 의미를 어떻게 강조해? 그지? 정서 강조해? 안 하지. 주제 강조할까? 안 하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싹 다 틀리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다시. 뜻이 없는데 의미 강조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정서, 감정, 뜻이 없는데 감정을 어떻게 강조해? 그리고 주제, 뜻이 없는데 어떻게 강조해? 이런 것들 다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라고. 알겠지?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 요거. 오케이. 그래서 주제가 우리 현실이 너무 고달프다. 고려시대 평민들이 너무너무 고달픈 삶, 현실의 고달픈 삶이 주제인데 요거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그치? 그러니 정서와 대비된다 이렇게 해도 돼. 알겠지? 추가적으로 굳이 고치면 정서와 대비된다라고 해야지.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랑. 이해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면 안 되고 읽어줘야 돼. 문장 구조를. 알겠지? 자, 다시 강조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리을 이응음이 반복돼서 부드러운 효과 줘요. 화름조 현상으로 발음 쉽게 해줘요. 거기에 평민들의 럭키비키 현실 주제는 너무 우울한데 요런 되게 신박한 신나는 이런 후렴구를 썼네. 낙천성 확인할 수 있어. 반복되니까 비트는 부여할 수 있지. 흥 부여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 의미, 정서, 주제 강조 안 한다. 굳이 따지면 우울한 정서랑 대비되는 후렴구다. 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2연부터 제대로 갈게요. 이제 후렴구 설명이 좀 길었어. 그래서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줬어. 알겠죠? 틀리면 안 돼요. 2연 가보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세요 라고 해요. 저는 현대풀이 교재 다 있으니까 중요한 현대풀이만 필기 좀 할게요. 울어라 울어라세요. 이때 울어라가 또 세 가지로 또 해석이 되죠. 울어라 세 가지 쓸게요. 첫 번째, 울고 싶구나, 울고 싶어라, 요렇게. 내가 너무 울고 싶은 거야. 울고 싶으라. 막 이렇게. 두 번째, 진짜 말 그대로 연음으로, 즉 이어적기로 적는다는 가정하에 울어라. 마지막, 우리가 새가 짹짹짹짹 거리는 걸 비유해주면 뭐라고 해요? 새가 노래한다 이러죠? 그래서 노래하라까지. 자, 근데 또 우리 시험 문제에서 표현법하고 또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때 문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슨 형어미냐 요건 구별해야 돼. 이거 무슨 형어미예요? 그나 영탄. 잘했습니다. 영탄. 그 다음에 울어라 무슨 형어미? 당연히 네, 둘 다 명령이죠. 울어라 명령, 노래하라 명령. 이렇게 해서 땡땡형 어미가 일치되는지 연결하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새입니다. 둘 다 새 동일해요. 여기에 새, 네모칸 별표, 여기도 쳐도 돼. 알겠지? A나 상관없어. 둘 다 똑같은 새예요. 자, 이때의 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울고 싶구나, 울어라. 어쨌든 새가 운다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작자층이 누구든 간에 화자의 정서랑 비슷해요? 대조돼요? 비슷하죠. 둘 다 울고 싶으니까. 둘 다 우울하니까. 그러니 이 새는 화자 정서가 비슷하네. 동일시 되네. 근데 그 동일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새한테 감정을, 네, 좋아요, 이입한다라고 하죠. 그럼 감정을 이입하니까 정서를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정서를 강조하는 거는 뭐라고 불러? 6글자로. 어머, 객관적으로 있는 새를 나랑 상관 있게 만드네. 네, 객관적 상관물 좋습니다. 객관적 상관물까지 정리.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정서 동일시,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자연물에다가 감정이입한다. 괜찮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새한테 감정이입을 할 때, 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외부 지문 풀 때 요걸 A라고 밑줄 친 다음에 유사한 시어 고르라고 하면 이걸로 잡지 말고 얘로 잡아야 돼요. 감정이입으로. 얘가 더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감정 동일한 걸 찾아줘야 돼. 근데 감정 동일한 게 말하는 게 여러 개야? 그럼 우울한 감정 찾아줘야 돼. 알겠어? 우울한 감정이 동일시 되는 걸 찾아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객관적 상관물을 먼저 찾기에는 너무 넓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러니 감정이 먼저 찾아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서 우니로다, 우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지금 널라와 여기는 중요하니까 좀 쓸게요. 너보다 라와가 우리 보다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다를 가끔 잘 물어봐요. 뭐라고 하냐면 너랑 새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비교 부사격 조사다라고 많이 물어봐. 그리고 시험 어렵게 내면 외부 지문이랑도 같이 내거든. 그래서 너 도곤이라고 외부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예시 쓸게요. 라와처럼 할 수 있는 건 뭐뭐 도곤. 그리고 세종어조 훈민정음이 그런 구절이 있죠. 중국에 달라, 중국과 달라. 그래서 뭐뭐에. 요 두 가지처럼 라와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명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씨름은 근심 걱정이죠. 하다, 여러분 기본형 하다 우리 단어 뜻 뭐예요? 옛날 뜻. 많다죠.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실은 많아요? 나요. 내가 더 끔찍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표현법 정리. 우라라 우라라 반복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새여 부르는 거니까 새여 부르는 돈호. 잘했습니다. 영탄 당연히 맞고요. 영탄 안 적는다고 했어. 영탄이나 우리 반복은 안 적고 돈호만 적을게요. 우라라 새여. 너보다 실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요거는 비교법이라고 해도 돼요. 비교법. 그래서 비교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우리 1, 2년 했는데 좀 지쳐 보이네. 1학년이 거의 얼굴이 재수생이 돼버려. 어떡하니? 우리 좀 흥미롭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려인이다. 내가 그 옛날에 뭐야, 막 보복 영심물려 아이유다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려시대 좀 이입 좀 해줘 얘들아. 알겠지? 너무 옛날 드라마인가? 저도 이제 짤로만 봤어요 사실. 뒤에 부분 가볼게요. 앞에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산에 살고 싶은 거 잊지 마시고, 이상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현실 도피처 잊지 마시고, 후렴구의 특징 잊지 마시고. 알겠죠? 잊어야 될 건 하나도 없어. 잊어야 될 거는 없다고. 다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외울 게 많지만 그만큼 외우지 않으면 속도감 있게 풀지 못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는 학생들이 밑에 등급을 받을 거다. 안타까운 사실. 그러니 너네들은 외워서 높은 등급을 받아라. 네, 시험에 나올 거 웬만한 거 다 알려주잖아요. 가봅시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것도 현대어플이 두 가지로 크게 먼저 나눕니다. 가던 새 첫 번째 1번 먼저 쓰고 설명할게요. 갈던 밭니랑. 교재에는 여러분 밭니랑이라고 나와 있지만 의역하면 갈던 사이, 갈던 사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앞에 구절 빠졌다는 가정하에 나라 가던 새 bird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두 가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작자층의 관점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자, 농토. 즉 농사짓던 땅을 잃어버린 유랑민이요. 현실 그지 같아서 청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 떠나려고 해요. 근데 현실 떠나려고 하는데 잠깐만. 내가 갈던 밭들이 보이는데 그걸 살짝 슬쩍 보는 거야. 약간 미련이 있는 거지. 왜? 내 농토거든, 내 고향이거든. 그래서 살짝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밭니랑을 모르는 친구 그림 살짝만 그려줘서 이해해줄게. 여기 이렇게 보면 얘가 밭니랑이고 그 다음에 얘가 고랑이거든요. 여러분 고랑에다가 이제 물이 고이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추씨나 고추씨 이런 거 심어가지고 밭 이렇게 해서 열리거든. 뭔지 알지? 딸기나 이런 것들. 요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이랑이에요. 어쨌든 밭 사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쳐다본다라는 건 주체가 누구다? 네, it's 유랑민. 맞아요. 그러니 이 밭니랑을 보는 우리 유랑민의 그런 미련들을 볼 수가 있겠고, 오케이? 그리고 날아가던 새는 이 두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쓸게요. 여인은 잘 가요. 날아가던 새를 막 자꾸 미련 있게 봐. 누가 빠이빠이 했는데? 그치? 이별한 대상 임이 빠이빠이 했겠지. 그러면 이때의 새는 여인으로 해석하면 임이야. 알겠지? 여인으로 해석하면. 두 번째, 소외된 지식인이면, 즉 칼 쓰는 무신들한테 밀려난 이 공부하는 문과생이면 뭐로 해석할까? 친구가 빠이빠이 떠난 거예요. 내 곁에 있던 친구들이 다 하나씩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 친구라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이건 표면적인 해석을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물 아래라고 하는 공간 네모칸 별표. 이때 물 아래는요. 밭이라고 첫 번에서 해석하면 흘려드려줘도 돼요. 밭 밑에 혹은 주변에 항상 물이 있어야 되거든. 촉촉하게 논처럼. 그래서 이 밭 밑에 물 아래에 있는 것을 가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밭 주변을 보는 거죠. 그럼 현실이에요, 이상향이에요? 자기가 있던 공간? 현실이죠, 현실. 그죠? 현실 자체를 우리는 얘가 있던 공간 속세라고 주로 많이 더 표현을 합니다. 속세. 알겠죠? 그래서 그 속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임하고 벗으로 해석할 때는 뭐예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흘려드려도 되는데 새가 이렇게 날아가요. 바퀴벌레 아니에요? 새가 날아가는데 여기에 물에 새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면서 윤수라고 함께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물 아래에 비치는 새를 본다 이거예요. 굉장히 문학적이죠. 자, 아무튼 어쨌든 새를 어쨌든 사이를 속새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밑에다가 쓸게. 얘는 감정이 뭐야? 속새의 미련 있어 없어? 있어. 속새에 대한 미련. 이게 제일 중요해. 속새에 대한 미련. 요게 제일 중요해요. 써주시고. 알겠죠? 요 부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외우고 제 설명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익묻은 장글란. 란이라고 하는 건 일랑이라고 하는 조사고요. 요거를 세 가지를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자층 끌어와요. 따로 안 쓸 거야. 작자층 그대로 순서대로 쓸 거예요. 저는 1번 농토일은 유랑민의 입장에서 익묻은 장글란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합니다. 이끼 묻은 쟁기. 쟁기는 농기구, 호미 같은 거 아시죠? 두 번째, 이끼 같이 묻었어요. 이끼 묻은 은장도. 세 번째, 마지막, 날이 날카롭지 않고 무딘 병기. 요건 무기라고 해석하면 돼요. 병장기라고도 나오지만 무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작자층 순서대로 썼으니까 따로 안 쓰고요. 설명드릴게요. 이끼가 좀 묻었대요. 먼저 이끼가 묻었다라는 걸 사용을 했을까? 잘 안 했을까? 처박아 놓은 거지. 안 했죠. 안 했죠. 그죠? 사용을 안 한 농기고요. 그럼 농사 지었어? 못 지었어. 농토 개판됐거든. 그러니까 농토 뺏기고 터전 잃고 하니까 농사도 못 졌어. 생업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끼가 자꾸 낀 거야. 농기구에. 그러니까 얼마나 현실이 부정적이고 힘든 삶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 뭐예요? 유랑미. 좋아요. 두 번째, 이끼 묻은 은장도인데 마찬가지로 은장도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은장소 뭐예요? 여러분 사극 많이 보나요? 사극 볼 때 우리 여인들이 촛불 후 이렇게 끄고 잠옷을 이렇게 싹 입는데 잠옷이 항상 흰색 소복이지. 흰색 소복 한복을 입고 딱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자객이 축축축축축 이렇게 해가지고 와 축축축축 와.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막 예리하게 막 이렇게 본 다음에 속에서 이제 칼 하나를 꺼내요. 야! 이렇게 야! 요만한 칼. 요게 은장도야. 알겠지? 굉장히 실감나는 설명. 요게 은장도. 그러니까 여인이야. 근데 왜 이끼가 묻었냐? 야! 할 이런 아무도 안 온 거야. 도둑도 안 오고 아무도 심지어 임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왔다 고독함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요걸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거야. 표현을. 알겠죠? 근데 너무 불쌍한 표정들 봐. 불쌍한 표정. 야!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나 누가 침입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샀는데 막 쓸 일이 없어. 얘가 막 이끼가 껴있어. 아무도 나를 안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임이 안 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얘를 아무도 거들떠하지 못한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임부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이 부은 병기예요. 지식인들도 무신들도 함께 다 전쟁 중이면 얘들아 문과 애들도 문과 책만 봐 이거 아니야. 다 전쟁 나가요. 전쟁 나가는데 날이 무뎌. 얘는 전쟁에 끼워주지도 않아. 나라를 무찌르는데 힘써주지 않아. 충성을 바치는 일을 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야. 그래서 날이 날카롭지가 않고 아주 무딘 거야. 배워도 그냥 이렇게 뭐야 이렇게 플라스틱이야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사용하지 않았다. 결론. 이 세 가지가 자기가 사회나 임한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 현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메인인 사람이 아니었다. 아싸인 사람이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거 일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3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표현법 가던 새 본다 계속 반복돼야죠. 있길랑 가지고 가던 새 본다. 요 구절 자체가 반복이 되니까 요 반복법밖에 보이지 않고 여기에서 해석만 여러분이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 계속 가볼게요. 이롱저롱 하야 나지란 지내왔건만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 한 또 어찌하리라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럭저럭 해서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내왔어요. 근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겠어요? 이거요. 메인은 현대풀이 다 써있으니까 낮과 밤이에요. 그래서 이어적기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쓸게. 낮. 이럭저럭 지내왔나요? 네, 이럭저럭 지내왔어요. 근데요, 밤은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어요. 아, 또 어떻게 할까? 감정 자체 먼저 쓸게. 아, 또 어떻게 할까? 나 너무 절망적이야. 너무 슬퍼. 한탄. 비탄 다 되지 뭐. 그러니 이때 밤이라는 시간 자체를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완전 고통의 심화, 절망의 심화, 절망적 고통 시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도 똑같이 절망적 고통 시간인가요? 아니면 그럭저럭 보낼만 한가요? 보낼만 하죠. 보낼만 하죠. 그러니 얘를 굳이 따지면 덜 절망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덜 절망적인 시간이다. 그냥 이럭저럭 지내왔건만 이거니까. 알겠죠, 여러분? 표현법 하면서 중요한 거 조금 더 정리할게요. 이럭저럭이라고 필기 되어 있을 거야. 이럭저럭 하면 되는데 이응이 개 많아.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응음을 사용해서 이응음을 반복해가지고 부드러움을 준다 해도 굳이 물어보면 당연히 맞게 해주시면 돼요. 이럭저럭을.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낮하고 밤에 사용된 표현법이거든요. 요거 두 개 자체를 굳이 따지자면 얘는 이럭저럭 그럭저럭 지냈는데 얘는 못 지낼 것 같이 너무 힘든 거니까 대조라도 해도 돼요. 대조적인 시간, 대조, 대비. 근데 얘의 의도가 뭐라고요?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하다, 절망적인 심정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고통을 강조하려고 이 표현법을 쓰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때의 낮 자체가 긍정적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덜 절망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지. 얘가 조심해야 될 거. 희망적인 있다는 거는 하면 안 돼. 긍정적 시간 안 돼. 예시를 들면 여러분이 얼마 전에 모의평가, 모의고사 봤죠? 1교시 국어는 이럭저럭 지냈어요. 근데 2교시 최악 수학이었어요. 이런 거랑 똑같아. 근데 국어가 너무 긍정은 아니잖아. 그나마 지낼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밤이 너무 끔찍한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요거 올 사람 갈 사람도 없는 상황 자체 사자성어만 쓰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오리도 가리도 없는 요거요. 요거 자체는 우리 아무도 없다라고 해서 우리 고립무원 혹은 사고무친 요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요. 우선 요 새가 좀 잘 나오거든요. 요것도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새, 요것도 네모카 칠까? 상관없는데, 요 새. 자, 이연에도 앞에 새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연의 새가 뭘 기준점을 자꾸 풀라고요? 울어라, 우는구나. 이거니까 화자 정서랑 동일시 감정이입을 기준점으로 잡고 풀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때의 새는 감정이입 맞아요? 그렇지 않죠. 요때의 새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의 새는 감정이입이자 나의 또 다른 몸, 분신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화자의 분신. 근데 요때 3년의 새는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왕새당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얘 굳이 따져볼게. 봐봐. 갈던 밭이랑 말고 두 번째로 해석할 때 날아가던 새를 어디로 갈까? 뭐 청산이든 혹은 현실을 벗어나든 어디론가 향하겠지.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나지. 그럼 화자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대조도요?
대조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3년의 새는 화자의 상황하고 혹은 화자의 처지 대조된다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요렇게 기준점 잘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마다 요 설명은 조금씩 다른데 보편적인 해석을 먼저 알려드리면 2연, 3연 모두 다 새는 객관적 상관물은 맞아요. 왜요? 정서를 심화. 상황 자체가 대조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둘은 결과적으로 객관적 상관물은 둘 다 맞는데 얘 자체를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2연은 감정이입, 3연은 화자 대조. 요렇게 해서 기준점 풀자. 알겠죠? 설명해드릴 거 다 해드렸습니다. 네,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좀만 힘내세요, 힘내세요. 꼬리 모아, 막 밤도, 낮도, 어떻게 하냐, 막 비탄 절망, 이런 감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요 작자층이 확실하지가 않은 옛날 작품이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3가지의 작자층 기준점으로 계속 그러니까 의미가, 현대어풀이가 좀 갈리는 거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어서 또 뒷부분 가볼게요. 지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뒤에 부분 이어서 이럭저럭 잘 샀고 낮은 뭐 그렇게 했는데 밤은 너무 고린몬 사고무친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자가 왜 힘들고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비유적으로 또 나온 부분이 이제 뒤에 부분 5연입니다. 같이 가볼게요.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굴 맞히던 돈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나가다가 돌 쳐맞은 거야. 와우. 그러니까 화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휙 누가 스톤을 던진 거죠. 돌. 이걸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삐용삐용 야 뭐야 어떤 새끼야 막 이런 거죠. 누가 맞히던 동물인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을 정체를 범인을 막 찾아. 누구야? 암튼 팩트는 뭐야? 돌 맞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돌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돌 A, B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앞에다가 쓸게 저는 돌. 여기가 상징하는 의미,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라고 했을 때 이때의 돌은 날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 얘는 슬픔, 비애라고 할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 이게 슬픔이에요. 슬픔을 유발하게 하는, 왜 처반아가지고 우니까 지금. 그러니까 비애를 유발 혹은 야기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많이 나와. 야기하는 매개체. 알겠죠? 저것 때문에 슬프다. 나 저것 때문에 지금 운대잖아요. 맞아서 운대잖아요. 불쌍해. 그러니 여기서 하나 더 퀴즈. 내 슬픔을 유발하는 매개체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거죠. 얘 내적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한 거 아니라고. 외부에서 맞아가지고 쳐 맞아가지고 우울한다고. 그러면 이 매개체는 외부의 요인이다 이거예요.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건 내 정서 스트레스 우울증이 아니야. 외부에서 괴롭혀서 그래. 이거고요. 또 하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돌 맞으면 너네 돌 이렇게 확 너 피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얘는 피할 수 없다. 화자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야.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렇죠. 숙명. 누가 숙명여대 누구야 뭐야. 그래서 숙명 요건데 그래서 화자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숙명이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 운다 이거를 뒤에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현대어풀이 잘 보셔야 돼요. 미울이 즉 미워할 이도 괴다 뜻 뭐죠? 사랑하다. 잘했어요. 사랑할 이도 있어요 없어요? 없이 쳐맞아서 운다. 뭘 쳐맞아서 울어? 네, 돌을 쳐맞아서 울어요. 엉엉 비애 슬픔 한탄. 요게 나와줘야죠.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표현법 바로 정리할게요. 요거는 당연히 의문형 어미로 강조하기 때문에 설의법 맞고 설이 반복 맞고 그리고 여기 한 줄 자체가 너무 대칭구조지. 대구법. 요거죠. 아, 누구 맞추던 누가 죄인인가요? 누구와 맞추던 고려 이러면서 엉엉 웃는 장면 비애 비탄. 요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견 가보게요. 유견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야. 살얼이 살얼이었다 발아래 살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연하고 유사하죠. 보이죠? 청산에서 단어가 뜻만 바뀌었죠? 아하.
바라래까지 해주셔도 되고 바라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얘 현대어풀이가 바다예요. sea, ocean, 예. 그래서 이때 바다의 의미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청산의 의미랑 유사하겠죠. 어찌됐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치? 복습해보면 뭐 이상향 잘했어. 현실 뭐 하는 거? 도피하는 거. 자연 친화 공간 맞아? 풍류 공간 맞아? 안 된다고 했어. 조심해. 좋아요. 4월이랐다 말로 복습할까요? 세 가지 떠올려 봅시다. 소망 얘기해 보세요. 살고 싶구나 잘했습니다. 또 후회 아쉬움 얘기해 보세요. 네,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좋습니다. 3번 마지막 의지 얘기해 보세요. 살리라 좋습니다. 잘했어요. 요렇게 세 가지 앞에 청산의 살얼이랐다에 썼기 때문에 넘어가고 못 외우시고 빨리 외워주세요. 그리고 뒤에 부분 가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머루랑 달래를 먹었거든요. 소박한 음식. 여기에서는 어떤 소박한 음식을 먹냐 봤더니 나무자기, 나문재를 먹습니다. 구조개, 굴조개를 먹습니다. 굴과 조개 맞아요? 나문재라고 하는 거 우리 해변가 바닷가 놀러 가면 초록색 풀떼기가 바닷가에 이렇게 조금 필 때가 있어요. 그런 바닷가 근처에서 피는 그러니까 풀떼기 같은 것들 얘기하거든. 요게 나문재야.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좋아하는 굴, oyster, yes, 조개 이런 것들이거든.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면 무슨 음식이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잘했어요. 소박한 음식. 얘도 말로 사자성어 복습해볼까요? 말로 소박한 음식 단사 표현. 그렇죠. 단표, 누앙. 좋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에요. 똑같이 이상향 살고 싶다라는 거고요. 표현법 바로 정리. 표현법. 반복 안 한다고 했고 요거. 아까 뭐라 그랬지? 소박한 음식을? 그렇지. 대유법. 잘했어.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심상치가 않죠. 뭔가 대칭 이루어진 것 같죠. 그쵸? 그런데 요 총 연수를 세면 얘들아 1년부터 8년까지예요. 그런데 1년같이 8년이면 얘들아 딱 2등분을 할 때 1, 4, 5, 8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가 1부터 5까지야. 4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6, 7, 8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대칭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어에서 이거를 스위치 바꾸면 대칭 구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메모 바로 할게요. 뭐라고요? 5연과 6연을 순서를 변경하면 뭐야? 대칭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치? 그때의 대칭 구조의 키워드는 뭐야? 1년에서 어디 살고 싶어 하는데? 청산에 살고 싶어 하지? 대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6연에서 어디 살고 싶어 하는데? 바다지? 좋아. 요렇게 해서 대칭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변경했을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나머지 7연, 8연 가겠습니다. 어우, 얼마 남았네. 그지? 뒤에는 쑥쑥 나가요. 앞에만 좀 설명했던 게 길었던 거지. 뒤에 부분 갑시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가다가 말 그대로 가다가 듣노라 듣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listen 듣는구나. 근데 애정지 뜻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외딴 부엌 키친 이라고 해석하고요. 두 번째 마당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지나죠. 지금 외딴 부엌이든지 마당을 지나서 간다가 듣는데요. 뭘 듣는지 뒤에 부분 내용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잘 봐. 여기에서 속세를 피해서 가는 거야? 이상향을 피해서 가는 거야? 당연히. 속세를 피해서 가는 중인 거야. 어딜 향해서? 청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세를 피해서 도피하고 싶으니까 가다가 듣는 거야. 이해돼 상황? 그래서 필기 한 번만 합시다. 여기는 속세를 피하여 가다가 듣는 거예요. 속세 피하여 가다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뒤에 부분 여기 참 중요해요. 요거의 해석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 별표 한번 칠게. 첫 번째 해석 필기 쭉 할게요.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1번 해석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아시죠? 악기. 네. 켜거든. 듣노라, 듣는구나. 요렇게 해석해요. 첫 번째는 쭉 쓰고 설명드릴게요. 2번.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마지막 3번. 사슴 분장을 한 사람 혹은 사슴 가면을 쓴 사람. 광대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광대가 뒤에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시 좀 할게요. 자, 1번부터 해석 들어갈게. 1번에 보니까 심상치 않아.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거니까 사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슴. 예스. 한번 그려볼까요? 너네 장대라고 하면 장대 높이뛰기의 장대 알죠, 여러분? 네. 막 올림픽에서 장대 높이뛰기 막 20마이바 막 이렇게 장대 하잖아. 그 장대에다가 누가 올라갔대요? 예스. 어머. 루돌프 사슴이 올라가. 한번 그려볼까? 오호. 제가 그림을 미술 유치원 출신인데 진짜 못해요. 진짜 사교육 하나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해금을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띵까띵까 연주해 룰루랄라 버클리 음대 수준으로 막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와우. 말이 돼요? 지금 너무 내 그림 비웃지 마. 정성을 다해서 미술 유치원에 사교육을 받은 그림이야. 암튼 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딩가딩가 연주한대.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러분도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수능 다 1등급 맞고 싶어. 말이 되냐고. 기적이지. 내가 나 로또 한 100번 맞고 싶어. 막 이런 거 말이 되냐고. 이거야. 말이 안 되는 일을 소망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말 안 되는 일을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나오고 기적, 미라클이라고도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해석은 미라클, 기적을 절실하게 소망하는 우리 서민들, 평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적을 절실하게 소망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오케이? 요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로또 100번 맞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이건 좀 그럴듯하죠. 맞아요. 막 끄덕끄덕 하는데 이거는 해석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봐봐. 이거 이어적기죠? 사삼이죠? 그러면 이 시옷이 꾸역꾸역 리을로 해석하냐? 그거 아니야. 우리 학자들이 저 시옷을 잘못 기록했다. 왜? 아까 얘기했지? 평민들이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한글로 나중에 정착됐대. 요때 혹시 리을이 시옷으로 잘못 부르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된 거죠. 되게 억지라고 하는데 요렇게도 견해를 인정해줘야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시해 좀 할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리을이 잘못 표기됐다. 리을에 오기라고 나와. 잘못 기록. 오타 있지 오타. 잘못 기록. 그리고 요 마지막. 요게 나는 사실상 제일 그럴듯하지 않을까 싶어. 사슴 분장을 하거나 사슴 가면을 쓴 광대가 그러니까 요거를 가면이나 분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광대의 노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문화인 거지. 그래서 이 가면 쓴 광대는 뭐라고요? 그때 당시에 문화인 산대 노름이라고 하거든. 산대 무희라고도 얘기해. 산대 노름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yes.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마지막 산대 노름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뭐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연극 보듯이 이때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곁들인 거 아닐까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얘들아 리을에 만약에 오탈자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키는 거 이게 사람이 연주하는 거라면 이걸 굳이 왜 넣었을까? 음악으로 힐링받고 싶다. 치유받고 싶다. 요거예요. 알겠죠? 음악으로 힐링받고 싶다라고 음악으로 치유받고 싶다라는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겠죠. 세 가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겠고 보객한 박스로 여러 가지 해석 견해가 있다라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용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때의 배부른 독이라고 하는 건 이때의 독이 우리 장독대에 들어갔죠. 그 항아리요. 근데 배부르잖아. 뚱뚱하잖아. 그래서 이 배부른 독에다가 뭘 빚냐면 설진이라고 하면 짙은, 농도가 짙은이에요. 강수, 독한 술. 아주 센 술, 빚노라 요거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독한 술이 이렇게 빚는 거지. 갑자기 왜 술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자, 고전 시가에서 술, 문학에서 술 나오면 강수 별표 한번 쳐주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너무 기분 좋아서 마셔. 흥취 유발. 근데 어떨 때? 현실 그지 같아서 마셔. 아, 너무 우울해서 마셔. 그러니까 현실 도피. 여기서 뭐겠어? 현실 도피겠지. 그렇지? 그래서 현실 도피 하고 싶은 소망의 소재겠지. 근데 더 잘 나오는 거? 이거 마시면 내 스트레스를 좀 날려줄 것 같아. 여러분이 뭐 아이돌 오빠들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스트레스 풀듯이 얘도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심? 해결 소재. 이건 거지. 알겠지?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근심 해결 빗줄. 술 마시면 근본적인 해결이 돼요? 일시적인 해결이 돼요? 일시적인 해결이 되죠.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안 돼요. 일시적. 술 먹어서 해결 같았으면 알코올 중독자 다 됐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 그냥 감정만 그냥 달래주는 거야. 스트레스, 위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뭐 스트레스 푼다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나아지는 거 아닌 것처럼 술 마셔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강조, 근본적 나오면 맞게 해야 돼, 틀리게 해야 돼? 당연히 틀리게 해야 되겠지. 조심해 주시고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뒤에 부분 마지막. 조롱꽃 같은 이거예요. 조롱박 있죠? 박. 조롱꽃 같은 누룩이 라는 뜻인데 이때 누룩이 어떤 소재입니까? 네, 술의 재료예요. 잘했네. 왜 이렇게 잘 알지? 수상한데? 술의 재료. 술의 재료예요. 맞아요. 알 수 있지. 효모가 맥주 소재인 것처럼 막걸리의 소재예요. 술의 재료인데 이게 봐봐. 매워거든? 이게 이때 매워가 매운 냄새라고 해석하셔야 돼. 다시 매운 냄새. 그 매운 냄새로 잡사하니 잡으니 내 어찌하리요 이렇게 가는 거야. 얘도 마지막까지 두 가지로 해서 첫 번째 네 동그라미 치고 쓸게요. 1번 남성 화자일 때 이 작가가 유랑민이나 지식인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죠. 술이 나를 붙잡으니 잡으니 요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지. 자, 봐봐. 술이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독한 술이 있어. 그럼 냄새가 엄청 나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효가 되니까 거기에 누룩에서 냄새가 풀풀 풍겨. 근데 무슨 냄새라고 하냐면 매운내. 즉 술 알코올 향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매운 냄새가 나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술이 나를 붙잡으니까 먹을 수밖에 있다 없다.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비유하자면 선생님 저 오늘 진짜 엽떡 안 먹으려 했는데 엽떡이 저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마라탕 진짜 안 먹으려 했는데 오늘 매운 냄새가 저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따구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법 뭘까? 중요한 거. 주체랑 객체. 즉 주어랑 대상이랑 바뀌었지? 주객, 전도.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해석한다. 그치? 그러면 두 번째 여성 화자가 아닌 2번 남성 화자가 아닌 여성 화자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자, 보편적으로 옛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사들이 이렇게 막 술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을 좀 지양했죠. 보편적인 인식이 아니었단 말이야. 술 많이 마시는 그런 성별이. 그러니까 여성의 술과 관련된 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별했잖아. 그러니까 여성 화자로 입장으로선 술이 누굴 붙잡은 거야? 임을 붙잡는다 이거야. 붙잡으니 똑같을까? 붙잡으니. 요렇게 해서 해석. 혹은 이미 술을 붙잡으니 뭐 상관없어. 이미 술을 마신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이미, 떠나간 이미.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얘를 비유하자면 이제 오빠한테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오빠 술 그만 마셔. 술이야 나야? 했더니 오빠의 대답 뭐야? 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뺏긴 거야. 술이야 나야? 했더니 술이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빠이빠이 이별을 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1번으로 해석 많이 합니다. 표현법 그래서 강조하는 거 주객전도라고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네, 여기에 서리법 먼저 쓰고 차례대로 감각부터 써볼까? 감각. 자, 여기 7연에서 보이는 감각 뭐 보여요? 듣노라, 해금, 켜거든, 연주, 그치. 청각 한 번만 쓸게. 그 다음에 마지막 8연에서 보이는 감각 보일까요? 네, 매운 냄새 밑줄. 무슨 감각? 후각. 좋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미각 아니야. 술 나온다. 소재 명사만 나와도 미각 아니에요? 이거 안 돼. 음식 자체는 미각 아니야. 맛 자체가 나와야 돼. 알겠죠, 여러분? 네, 맛 자체가 나와야 돼. 맵다, 근데 이건 매운 냄새지. 싱겁다, 짜다, 달콤하다, 달큰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여기에 미각 안 나와요. 미각 없다라는 거 강조할게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술을 먹기 전이야? 먹고 나서야? 얘 먹기 전이지. 먹기 전이니까 어떻게 맛을 느끼겠냐고. 냄새만 느끼지. 그래서 냄새가 절 붙잡아가지고 엽떡 먹었어요. 이거지. 마라탕 먹었어요.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8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했습니다. 너무 고생했고요. 네, 요거 전체적인 대칭 구조에 이어서 형식적인 거, 연의 특징 좀 이어서 또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하기 아주 끝없죠? 해석이 여러 가지라서. 그리고 어렵잖아. 어려워. 맞아. 고려가요 치고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구성 간단하게만 하고 진짜 쉴게. 여기에서 총 8연이잖아요. 얘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알다시피 청산하고 바다예요. 그래서 연을 보편적으로 1연부터 몇 연까지 한다고요? 5연까지요. 좋아요. 학습 활동에도 있어요. 6연에서요. 8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스위치하면 대칭구도 형성한다고 했지. 그리고 학습 활동에서도 있어. 네 부분으로 나눌 때가 있거든. 근데 네 부분을 통상적으로 문학에서 뭐라고 하지? 그치. 승정결. 그러면 기승전결은 어떻게 나누냐면 차례대로 쓸게. 기랑 결이 간단해. 1연. 오케이? 그리고 뒤에 8연 요렇게가 되거든. 오케이? 자, 그리고 중간에는 2연부터 5연, 6연부터 7연, 마지막 8연. 요렇게 해서 기승전결이 또 완성이 똑딱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구성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완전 포인트들만 몇 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우리 10년을 경영하여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고려인 이입 됐어요? 빠르게 5분 요약할 거야. 고려인 이입 됐어? 최면 걸었어? 아이유 그 보보경심 류어처럼 이입했냐고. 나도 사실 짤로 봐서 잘 몰라. 근데 고려인이라는 건 알거든. 그 핫한 사람들 많이 나왔다는 건 알아. 자, 아무튼 볼게. 자, 우리 1연부터 저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풀 때는 필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지나 자습서나 평가 문제지 풀 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데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합시다. 살오리랐다 세 가지의 의미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네, 살고 싶구나, 살고 싶어라.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 살리라. 좋아요. 그 다음에 청산, 뭘 상징한다고요? 이 상향. 좋습니다. 현실, 도피처. 좋아요. 풍류공간 맞다 틀리다. 풍류공간
안 된다. 사대부 자연조화 이걸로 골라주면 안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머리 달래 무슨 뜻? 머루랑 달래 무슨 음식? 소박한 음식. 단사표음, 단표누왕. 좋아요. 그 다음에 2형 가보면 울어라 세 가지의 의미. 울고 싶어라, 울어라, 노래하라. 좋아요. 이때의 새는 어떠한 의미? 화자의 분신, 동일시,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까지 연결. 기준점, 감정이입을 잡고 풀라고 얘기했고요. 요거 라와 조사 무슨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좋아요. 나보다 많은 거야? 내가 많은 거야? 내가 많은 거지? 비교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년 가던 새 두 가지의 의미. 갈던 밭이랑. 오케이? 두 번째는 날아가던 새. 그죠? 물 아래 밭 밑에 있는 물 본다. 그리고 날아가던 새에 비치는 물 본다. 그래서 물 아래는 어디? 속새. 그치? 그래서 그 속새에 대한 어떤 감정? 미련. 익 묻은 장글 세 가지의 의미. 첫 번째, 이끼 묻은 쟁기 농기구. 이끼 묻은 음장도. 이끼 묻은 혹은 날이 무딘 날카롭지 않은 명기. 좋아. 그걸 가지고 속세에 대한 미련. 그 다음 이럭저럭 해서 언젠 지냈어? 낮은 지냈지. 그리고 올 사람 갈 사람도 없는 고리무원 사고무친의 상황. 밤. 그치. 어찌하리라. 비탄 절말. 그래서 얘네 둘 시간은 어떤 시간? 대조적 시간. 뭐 하려고? 고독감 강조하려고. 절망적 심정 강조하려고 대조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얘 희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굴 맞히려던 돌인가? 이때의 돌 자체가 뭘 상징한다? 네, 비의 유발 매개체.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그 원인은 외부에 있다. 또 이때의 돌은 숙명, 그쵸?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미울 이도 사랑할 이도,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운다. 절망적인 심정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사러리라다 뒤에 어디에 사고 싶어? 바다. 이상향.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 나무작이 무슨 뜻? 나문제. 굴, 조개, 소박한 음식. 똑같죠? 뒤에. 가다가 듣는데요. 애정지 두 가지에서 첫 번째, 외딴 부어. 두 번째, 마당. 좋아요? 여기에는 속세를 피하려 간다. 속세를 향해서 간다. 속세를 피해서 간다. 좋아요? 그 다음에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이 켜는 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기적소망. 좋아요. 두 번째, 사람을 잘못 오기로 표기했을 때는 뭐요? 뭘로 치유? 예스, 음악으로 치유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가면 쓴 광대다. 분장한 광대다 해석하면 산대노름 그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다. 맞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뭐 먹고 있고 싶다. 일시적 근본 소재, 뭐? 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술 자체를 보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또 일시적 근심 해결, 근본적 아니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조롱꽃같이 피어있는 그 누룩술의 소재가 어때서 날 잡아? 매운 냄새를 풍겨가지고 날 잡아. 무슨 표현? 주객전도. 여성화자는 임을 붙잡아. 좋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네, 이 작품은 청산의 노래, 청산별곡. 청산과 뭐랑 유사? 바다랑 유사. 그러면 마지막 어디랑 대조? 예스. 속세 어딘데? 그렇지. 물 아래. 여기까지가 포인트. 시험에 나올 만한 것 다 했습니다. 쉬었다가 뒷부분 10년을 경영할게요. 쉬세요. 네, 청산별곡에 이어서 10년을 경영하여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송순 작가의 시조 갈래고요.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아니 해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청산별곡 이렇게 남겨주는데 여러분도 이제 작품 남기는 건 좋은데 정확한 해석과 주석을 겁나 많이 달아줘야 돼. 안 그러면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 작자 미상의 작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작자층이 세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이 작품은 아주 작가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배경과 맥락을 통해 가지고 해석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결론, 청산별곡보다 암기할 양이 매우 적다. 그러니까 네,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힘내고 우리 시조에 대한 갈래적인 특성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용 들어갈게요. 시조 여러분 중학교 때 좀 했나요? 시조 갈래 좀 정리 좀 하고 외웠어요? 시조? 어때요? 시조. 네, 점검해볼까? 자, 우리 일단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몇 단 구성이에요? 시조는? 네, 좋아요. 3단 구성. 좋아.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초장, 중장, 종장이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었어요. 종장의 앞 대가리 첫머리라고 하죠. 그 첫머리에 몇 글자가 고정이에요? 세 글자 고정이죠? 그러니 우리 종장 첫머리라고도 나와. 근데 요 앞 덩어리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안 하고 어절이라고 한다.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절, 첫머리, 첫 음보 다 괜찮아요. 여기에 몇 글자가 지켜야 된다? 세 글자. 근데 그 세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한다. 어절 아니다. 요렇게 해서 고정. 정형시예요. 마찬가지로 형식이 정해져 있고 약속대로 적어야 돼요. 오케이? 거기에 고려가요는 몇 음보였죠? 네, 3분의 3음보. 얘는 첫 번째 줄 읽을 때 어떻게?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건 지어내니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읽는 거예요. 보로 끝나야 되겠죠? 걸음보자. 그럼 몇 음보? 4음보네요. 그죠? 네 덩어리 4음보. 음수를 바로 쓸까요? 한 덩어리당 글자 몇 개 있어요?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있죠? 요거를 우리는 3, 4조 혹은 4, 4조라고 읽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 4조라고 얘기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음보율이라고 하고 음보로 운율 준다. 얘는 음수율이라고 하죠. 음수율. 좋아요. 그래서 시조의 특징은 이렇게 된다. 정형성. 요것 때문에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시조의 특징은 여기까지고 우리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송순이라고 하는 작가 들어본 적 있어요? 면왕정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도 남긴 조선시대 쉽게 말하면 사대부 관리였다가 귀향, 낙향, 유배돼가지고 자연 사랑에 요렇게 남긴 사람이에요. 되게 장수했어요. 90살까지. 그때 당시에 향년 90세까지 사시던 분이야. 그런데 요 분의 좀 그 맥락을 봐셔야 되는데 어쨌든 시골 자연에 와서 자연 사랑에 요걸 노래할 거거든.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가난하고 고단하고 힘들다 이거 절대 고르면 안 돼. 알겠지?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즘으로 비유로 따지면 좀 정계에서 좀 정치하다가 좀 속세에서 좀 놀고 놀다가 귀향 낙향해가지고 총캉스 하는 느낌이에요. 총캉스. 별장 얻어주면 힐링. 알겠지? 근데 약간 소박하게 힐링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 고단하다, 힘겹다 이렇게 골라주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는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지어내니 자 10년 동안 경영했대요. 이때 경영하는 거는 계획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야. 그러니 계획하여로 봐볼게요. 그럼 여러분 10년 동안 경영했으면 오래 동안 된 거예요? 오랜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계획 구체적 시기 나오고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 초려 3간이라고 하는 공간 중요합니다. 초려 3간 네모칸. 초려 3간은 일단 화자의 공간 괜찮나요? 네, 화자의 공간 괜찮죠? 화자집. 그지? 근데 초려 3간의 뜻 초가집 3칸이야. 초가집 3칸. 여러분 10년 동안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있다면 기와집 짓겠어요? 초가집 짓겠어요? 기와집 짓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초가집. 초가집 3칸밖에 안 짓는다. 3룸밖에 안 짓는다 이거야. 무슨 생활? 소박한 생활. 그렇지. 소박한 생활 쓰시고 소박한 생활이니까 앞에서 나왔던 머루달래, 나문재, 굴조개 요거 소박한 음식은 청산별곡이었고 소박한 생활은 여기서 나오네요. 소박한 공간이요. 이해되죠? 사자성어 바로 쓸까요? 소박한 생활하고 관련된 거. 아까는 음식이 주제였다면 얘는 생활에 메인을 두어서 사자성어 쓰라고 하면 안빈낙도 안분지족 쓰시면 되겠죠? 안빈낙도 안분지족 써주시고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빈, 가난할 빈, 가난하지만 도를 노래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분수를 만족한다. 이러한 뜻이겠죠. 사자성어 2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10년 동안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초려삼간 초가집 3칸을 지어내요. 그래서 초가집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초가집 몇 칸? 예스, 3칸. 요렇게 지어낸다. 요거예요. 요렇게 소박한 공간이 지어졌습니다. 내 집 마련 완성. 그 다음에 중장 가볼게요.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이건데 일단 요것만 쓸게. 한 칸. 뒤에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되고
맡겨두고 라는 현대어플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중심 메인, 나는 중심하자. 여기에 날, 그 다음에 청풍. 요렇게 한 칸씩 맡겨둔다 이거예요. 두 개의 대상 다 뭐예요? 자연물인 거죠. 좋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해서 초가집 3칸 얻었어? my room. 송순 씨. my room. 있나? 그 다음에 룸메이트 구했대. 누구를 구했대? 달. 그렇지. 달. It's moon. 그 다음에 청풍. wind. yes. 청풍. 맑은 바람. 룸메이트 왕성. 룸메이트로 구했대요. 이렇게 해서 룸메. 뭐야? 자연물. 사자성어 바로 쓸까?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추구미가? 자연 사랑해요. 자연 친화. 그 다음에 자연물과 내가 하나의 공간에 있는 거, 하나처럼 되는 거 뭐야? 물화일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 줘야죠. 좋습니다. 3칸 지원해서 내가 이렇게 3룸에 각각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 강과 산을 또 드리고 싶나 봐. 근데 드릴 데 있어? 없지. 요 3칸 다 찾는데 강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까 둘러놓고 본대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먼저 해서 강하고 산 애들은 이렇게 둘러놓고 보겠다. 완성.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자연물 강산. 근데 요게 또 표현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처럼 둘러놓고 본다라고 많이 나오면 병풍 있죠. 병풍처럼 둘러놓고 보리라 이렇게 해도 돼요. 병풍이라는 거 우리 차례 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병풍 요렇게 둘러두는 거 뭔지 알죠? 요거처럼 둘러놓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친화 물화일체라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둘러놓고 보리라 라고 하는 거니까 할리라, 아까 살리라 라고 했지. 무슨 태도? 맞아요. 의지. 그래서 자연친화의 의지. 자연과 함께 살겠다 다짐 으로 마무리됩니다. 좋아요. 내용 간단하죠. 그래서 자연 사랑해. 나 하나가 될 거야. 자연에서 평생 살 거야.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될 표현법하고 같이 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구체적 시기라고 하면 계획 시기. 뭐 요 정도는 구체적이지. 오랜 기간 동안 경영해서 초려삼간 소박한 생활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2가지 이상 뭐 하고 있어요? yes. 열거나열. 근데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법이 있어야지. 뭐? 룸메이트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 의인법이 가장 핵심이야. 알겠지? 의인이 가장 핵심. 그래서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친근감이야, 거리감이야. 자연물 의인화해서 친근감, 그지? 가까운 거야. 그래서 맡겨놓고 뒤에 부분 강산을 드릴 데 없으니까 둘러놓고 본다니까 병풍처럼의 해석으로 되면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끝. 청산별곡 하다가 이거 하니까 뭐 금방 하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도입부 때도 강조했습니다. 뭘요? 이거 가난하고 고단하다. 돼? 안 돼. 힘겨움 돼? No. 선생님 쉬운데요. 봐봐. 너네 낚이면 안 돼. 고단하지만 럭키비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 안분지족하는 거 맞지. 근데 앞절에 상황 자체를 고단한 삶이지만 자연 친화로 극복한다 이딴 거 절대 안 된다고. 자연 친화는 맞지만 고단한 생활, 힘겨운 생활 자체가 안 된다고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앞절 표현할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특징 요거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래서 송수는 약간 사대부가 정계에서 한 6년 동안 사과 넣은 정육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귀향, 낙향을 해가지고 메인에서 밀렸으니까 자연에서 좋아. 힐링해. 요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막 우울하거나 힘겹다, 노동한다 이딴 거 안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학습 활동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들 있죠. 작품 2개가 또 형성이 됩니다. 작품 2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작품 2개. 황진이 시조가 있습니다. 학습활동에. 제가 시조의 특징. 제가 지금 방금 지웠어? 외우라고. 자, 몇 단 구성이라고 칠판 진우동에 얘기해주세요. 몇 단 구성? 예스. 3단 구성. 그 다음에 어디에 몇 글자? 종장에. 전, 머리. 그치? 3음절 3글자. 좋아요. 몇 음보? 4음보.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형성되는 첫 번째 황진이의 시조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황진이는 계층 어딘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기녀입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기녀 중에서도 예체능하기로 되게 유명한데 막 춤도 추고 무용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거기에 시조까지 많이 써요. 근데 황진이가 시조 작품을 되게 많이 남겨서 많이 마주칠 거야. 근데 기녀, 황진이 작가 딱 보잖아? 그럼 무조건 뭐? 이별, 사랑 얘기. 이별의 정환이라고 가야 돼. 그리움. 알겠지? 이 작품 황진이가 쓴 것 중에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임혜정이라고 해서 청산으로 시작하는 게 있거든. 자연물이 등장하긴 해. 근데 그거 자연친화라고 절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청사는 나고 녹수는 임이다. 즉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야. just. 자연친화 이딴 거는 사대부들이야. 얘는 뭐? 사랑, love, 사랑꾼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찐사랑, 사랑이 좀 빠진 사람이에요. 아무튼 우리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이별의 정환의 주제고요. 해석 먼저.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낸다 라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시간 먼저 체크합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거. 요 시간. 자, 이때 동지라고 하는 거 먼저 볼게요. 동지는 겨울 동자 보여요? 네. 계절적 배경 보입니까? 네. 계절적 배경 언제요? 겨울이요. 시간은 밤 대놓고 나왔으니까 안 쓸게요. 계절적 배경 겨울. 동지는 뭐 하는 날? 팥죽 먹는 날. 팥죽 왜 먹어? 귀신 쫓아내려. 오, 잘하네. 귀신 왜 와? 밤 제일 길어서. 365일 중에 밤이 제일 긴 절기라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밤이 제일 긴다? 당연한 말이 되겠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니까 잘라내고 싶나? 부정적인 시간이요? 긍정적인 시간이요? 부정적인 시간이니까 잘라내고 싶다 이런 얘기, 베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부정적인 시간인데 황진이 사랑꾼이라고 얘기했어? 이미 있는 시간, 없는 시간. 임. 없는 시간이겠지? 바로 쓸게. 임이 부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허리를 베어내고 싶겠지. 좋아. 여기서 첫 번째 표현법은 바로 쓸게요. 중요해서. 이런 시간 눈에 보여요? What time is it? 하면 시간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어떻게 보여? 3시 보여 눈에? 시계가 보이겠지. 그치? 시간 눈에 안 보여. 오케이? 근데 그 안 보이는 시간에 허리가 없어 당연히. 근데 허리를 잘록한 허리 왜 주소겠는데? 와우. 자, 여기에서 시험에 100% 나오는 표현법 알려드리면 별표. 추상적이라고 구체적이라고. 밤 시간은 추상적. 좋아요. 눈에 안 보이죠? 추상적 개념에 허리를 베어낸다라고 했으니까 추상화야 구체화야? 구체화겠지?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고. 알겠지? 이거 추상적 개념이야. 이거 구체화하는 거고. 오케이? 네. 뒤에 부분 가볼게요. 근데 이 잘라낸 시간 어찌 버리라고? 뭐 재활용해? 아니지. 뒤에. 춘풍니불이라고 하는 거. 춘풍은 따뜻한 봄니불. 따뜻한 봄 기운 같은 이불. 아래에다가 서리서리 넣는다 이거야. 뭐를? 이 시간을.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이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거 어떻게? 뜨끈뜨끈 데워놓은 따뜻한 봄 기운 같은 요 이불 아래 서리서리 이렇게 넣어놔. 그러면 마지막 종작 먼저. 임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겠대. 이때 꺼내. 임 왔어 꺼내 쭉쭉 펴. 시간 늘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거야. 주관적 변형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불 아래 다시 한번 뭘 넣어요? 서리서리 시간을 넣었다가 임 오신 날 밤에 시간을 다시 한번 펴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부정적인 시간은 줄이고 긍정적인 시간은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 작품이에요. 그러니 여기의 시간과 대조되는 거 먼저 한번 체크할까요? 대조되는 시간 언제요? 어른님 오신 날 밤. 좋아요. 동그라미. 여기는 임이 부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임과
제외하는 시간이겠지? 제외하는 시간. 긍정적인 시간. 그러니 여기선 대조 나오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메인 표현법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쓸게. 대조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 대조적인 표현. 그 다음에 중간에 너무 건너뛴 거 중장 해석해 볼게요. 춘풍 이불 안에. 자, 춘풍 조심해야 될 것. 계절의 흐름 나옵니까? 계절의 흐름. No. 보여? 계절의 흐름 안 나와. 봄에서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거 아니야. 계절의 순환 나오니? 순환. 안 나오지. 조심해. 안 나와. 이건 뭐야? 계절적 이미지야. 너네 여름 계절적 이미지 떠올리면 더워. 이거지. 가을 쓸쓸해. 이런 게 계절적 이미지거든. 진짜 리얼 계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따뜻함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춘풍이라는 단어를 끌었다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계절적 이미지 활용한다. 이거 괜찮아. 이거는. 그 다음에 밑줄 서리서리 구비구비 밑줄 이런 것들 뭐라고 불러요? 모양이잖아. 시간 꾸기고 피는 모양. 의태어 음성상징어죠. 좋습니다. 쓸게요. 음성상징어. 의성어라고 의태어라고요? Yes. 의태어. 모음. 이게 모양이니까. 넣었다가 이모신 어로님은 사랑하는 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모신 날밤 구비구비 펴리라. 마지막 태도 중요해. 펴리라. 어머 송순이랑 똑같네. 리라 살리라 뭐 이런 것들처럼 뭐야? 의지적인 태조지. 의지적 태도. 그지? 나 계속 임을 기다리겠다. 임 기다리겠다는 소망, 다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 그만큼 임을 너무 사랑해. 뭐 이런 작품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조심해야 될 거 잘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우선 요거 한자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한자 많은 작품이야? 적은 작품이야? 많은 것 같아? 안 돼. 여기에서는 지금 한자 2개밖에 없어요. 이제 2단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유어죠. 특히나 음성상징어가 한자로 쓰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상징어 나오면 우리말의 아름다움, 고유어의 아름다움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쓸게요. 제일 중요한 거. 순 우리말의 즉 고유어의 어머나 고유어의 아름다움 묘미 돼. 묘미. yes, 묘미 돼. 돼. 알겠지? 요거는 따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 조선 후기로 가면 안 된다. 기녀라고 해서 뭔가 평민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후기 안 돼. 후기 사람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고유어 아름다운 묘미 뿐만 아니라 내가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지금 벌써 3번째 얘기야. 100%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조적인 시어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도는 의지적이고요. 이별의 정한, 변함없는 사랑, 다짐, 기다리겠다는 것 이런 것들 다 된다라는 거. 뒤에 마지막 사설시조하고 마무리합시다. 사설시조. 자, 제가 방금 무슨 시조라고 얘기했어? 사설시조. 그러니까 시조는 종류가 있다라는 거. 고려가요는 종류를 그닥지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시조는 나눠요. 사설시조 간단해요. 우리 중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 길어지면 됩니다. 길어지는 거. 자, 요거 조심해야 될 거. 형식적인 특징 먼저 봐봐. 3장은 지켜져? 사설시조야. 3장은 지켜져? 응, 3줄 맞아. 선생님 4줄 아니야. 여기가 길어진 것 뿐이야. 3장은 지켜지는데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는 게 사설시조야. 알겠니? 중장이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어? 근데 때로 사설시조가 사음보를 딱딱 지키는 사설시조도 있어. 근데 이 작품은 사설시조인데 사음보가 파괴된다라는 게 특징이야. 작품에 이번에 실린 거. 알겠지? 그리고 작자층 사설시조의 메인은 평민들이에요. 서민들이라고 해도 당연히 되고 여기에 생활상이 되게 리얼리티로 드러나. 되게 자세히 드러나는 작품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른 사설시조도 마찬가지로 평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초장부터 마무리할게요. 볼게요. 논밭가라 김매고 배잔방에 대님처 신들매고 라고 하는데 자, 먼저 논밭가라 뭐 하는 것 같아? 그치? 농사하는 것 같지? 농사.
찍지. 그 다음에 긴맨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농사의 맥락이긴 한데 긴맨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긴맨다? 오, 아는 친구 있네. 농사 집안이야? 잡초뽑기, 잡초뽑기. 좋아, 잘했어. 잡초뽑기. 모르는 친구 그냥 바로 외워주세요. 되게 잘 나오고 지금도 쓰는 표현입니다. 잡초뽑기. 잡초뽑기는 아직도 인간 손으로 합니다. 왜요? 진짜 작물하고 내가 키우는 애랑 잡초랑 구별을 해줘야 되는 건 인간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질을 해줘야 돼. 거기에 배잔방이 밑줄. 얘는 남자가 입는 짧은 홑바지야. 바지인데 되게 얇은 거, 겹바지 말고 두꺼운 거 말고 얇은 바지야. 그거를 데님, 요게 이 발회목을 이렇게 매는 끈이거든요. 끈이라고 생각하면 돼. 발목끈. 신들매고라고 하는 건 신발과 발을 끈으로 엮는 걸 얘기해요. 끈으로 엮음. 농사를 짓고 잡초도 뽑고 옷 매무새를 다지는 거야. 내용 자체는. 세부적으로 해석해 볼게. 농사 짓는 거 건너뛰고 김매고 배잔방이 있지. 요 두 단어, 두 행동과 소재를 보고 어떤 계절이 떠올라요? 잡초 뽑는다. 그리고 짧은 옷 바지. 언제 입어? 여름에 입지. 좋아, 잘했어. 계절. 여름. 봄에는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하죠. 여름에 잡초 뽑고요. 가을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좀 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통상적으로 농사의 흐름이. 그러니 잡초 뽑는 거는 여름에 풀떼기가 많이 나. 그래서 김매기는 앞으로 여름이라고 해서. 그리고 소재 자체가 짧은 옷바지. 겨울에 입을 수는 없잖아. 페피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얘는 여름이다. 그리고 요 뒤에는 옷 매무새 정리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목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요즘같이 운동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 얼마나 느슨하겠어. 계속 벗겨지겠지, 신데렐라처럼. 그러니까 끈을 이렇게 묶는 거야. 발하고 신발. 그래서 옷 매무새 다진다 이거야. 농사하고 옷 매무새를 다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옷 매무새를 이렇게 막 단장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중장 가볼게. 자, 끊으면서 가볼게요. 쭉 갈 건데 이제 끊으면서 갈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자기가 산에 가서 얘들아, 우리 옛날에는 지금처럼 귀뚜라미, 보일러, 가스 이런 거 없지? 그러려면 뭐야? 땔감을 산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땔감 구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될 거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생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 이게 아니야. 너무 좋아. 워라벨이 막 이렇게 충족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중장 부분은 먼저 끊고 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민들의 생활상을 자세하게 보여줄 거야. 그런데 굉장히 여유롭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우리 노동과 휴식이 모두 다 공존하는 굉장히 여유롭고 한가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 얘도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썼고요. 어떻게 워라벨이 지켜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낫 가라. 허리에 차고. 낫 농기구인 거 알죠? 그거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요. 허리에 찬대요. 땔감나무 벨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도끼. 요 소재. 뭐 하려고 얘도? 나무 벨려고. 벼려라고 하는 건 얘도 날 자체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칼을 간다라고 하죠. 그것처럼 도끼를 가는 행위를 벼려. 둘러매고요. 공간 나옵니다. 무림산중이라고 하는 공간. 거기에 들어가요. 무림산중 볼 때 수풀 님자 보이죠? 산중으로 들어간다. 수풀이 있는 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삭정이 마른 섭을 베고 잘라서라고 하는데 이때의 삭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섭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선 삭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른 지푸라기 같은
껍데기, 껍질, 나무 껍질 요런 것들 얘기해. 섭은 뗄나무.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뗄감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 삭정이 그 다음에 뗄나무라고 의역해 주시면 돼요. 교재에 자세한 뜻풀이는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이 정도로 처음에는 지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른 섭을 빼고 잘라서 뗄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고 갈 수 없죠? 어디에다 싣겠어요? 지게에 짊어 싣고 거기에 지팡이까지 받쳐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이동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지금 일밖에 안 했어. 얘도 다시 한번 공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비운대. 와우, 밥 먹지 얘들아. 그치? 이제부터 좀 여유롭지. 곰방대를 톡톡 털어 입담배 피워 놀고. 어머, 담배도 폈어. 그 다음에 또 노래, 콧노래도 졸다가 콧노래도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워라벨이 잘 지켜지는 여유로운 휴식 풍경 보여요? 일하고 밥 먹고 담배 피고 놀고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거 차곡차곡 써볼게요. 시간적 배경 나와요? 다시 중장의 시간적 배경 나와요? 안 나와? 웬일이야? 있어. 있으니까 물어보지. 찾아봐. 뭐야? 잘했어. 점심. 그치? 시간적 배경. 점심 도시락 저녁에 먹을 순 없잖아. 점심에 먹겠지. 시간적 배경 나와. 좋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점심 도시락이나 곰방대, 입담배, 콧노래 이런 것들 다 뭐다? 휴식, 여유로움과 밀접하다. 그지?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들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뒤에 부분 또 종장에도 시간적 배경 바로 나옵니다. 바로 쓸게요. 석양이 제 넘어갈 때 석양 시간 언제요? 그렇죠. 저녁이요.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 저녁 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제가 뭐야? 문경 세제할 때 제가 뭐라고요? 문경에 있는 지역 새도 넘어가는 높은 고개 고개라는 뜻이라고 했어. 좋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석양이 고개를 넘어갈 때 요거지 이것 자체도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긴 소리 짧은 소리에는 콧노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뭐 멜론 차트라든지 자기의 애창곡 이런 것들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어이 갈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게 한탄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냥 내가 만족하고 흥취가 있고 여유롭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한탄이라고 가면 안 돼. 조심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지금 만족해서 여유롭고 조급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겠고요. 긴 소리, 짧은 소리 마찬가지로 흥취, 만족, 여유 이렇게 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법 빠진 거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감각적인 이미지 여기에서 보이는 거 우선 뭐요? 뭐 받쳐놓고 이런 시각적인 감각은 뺄게. 여기 소리, 콧노래 보여? 종장에도 중장에도 청각 있는 거 보이지? 마지막 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영탄으로 끝나죠. 근데 사설시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장의 표현법 때문에 그렇죠. 쭉쭉쭉쭉 뭐 하고 있나요? 네, 열거,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 읽을 때 열거, 나열만 봐서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 꼭 보라고 얘기했어. 무엇을 나열하는지. 고단한 노동 맞아? 안 돼! 제발 하지 마. 진짜 나 혼날 거야. 울 거야. 고단 안 돼! 힘겨워. 안 돼.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힘겨우면 안 돼. No, no, no. 너무 유유자적. 만족해. 워라밸 극치. 알겠어? 나 이것만 한 일이 없어. 이러면서 너무 만족하는 거야. 그게 생활상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작품에서 좀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대로 연결되나요? 전개되나요?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이죠. 이 정도면. 왜냐면 농사하고요. 옷 매붓에 다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점심에서 저녁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의 구성으로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다 쓸까?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요 구조를 무슨 적 전개라고 하냐면 이야기의 흐름이 되잖아. 그럼 서사적 전개라고 해. 서사적 흐름이다. 이렇게 가. 그럼 당연히 맞다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디테일하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키워드는 머릿속에 이 평민들의 생활상을 되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생활상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메인이에요. 왜냐면 소재도 구체적, 공간적, 시간적도 구체적. 어떤 식으로 여유를 피우는지도 보여주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설 시조였고 오늘 청산별곡 10년을 경영하여 시조,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 그 다음에 마지막 작자미상의 평시조, 그러니까 사설 시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였어요. 3분 후의 형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청산별곡, 청산의 노래를 공부했고, 그죠? 그래서 청산의 노래의 주제가 뭐였어? 현실 고달픈 삶. 그지? 현실 도피하고 싶다. 청산 바다에 가고 싶다. 물 아래에 미련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향에 안 가고 싶은 건 아니다. 이상향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청산별곡의 메인. 작자층 3명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그쵸? 유랑민, 실현당한 여인, 그 다음에 소외당한 지식인. 좌절된 지식인. 그리고 또 우리 10년을 경영하여 송순. 우리 작가는 90살까지 산 굉장히 장수한 우리 사대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벼슬 생활하다가 귀향하고 낙향해가지고 자연 사랑해요 이건데 안분지족, 안빈낙도 거기 플러스 뭐 자연친화 물화일체가 메인이었다. 의인법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아까 제가 표시는 딱히 안 했는데 오늘 계속 나왔던 거 머루달래 그 다음에 나문제 굴조개처럼 대표하는 자연물들이 나와서 자연을 대표하는 거. 그러니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에서도 대유법 무조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황진이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 뭐였어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좋아요. 그래서 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별의 정한, 기다리겠다는, 임을 기다리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변용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작품 논밭가라 김매고 농사를 짓고 온 매무새 다지고 워라벨 일하다가 휴식하는 거 여유로움 보여주고요. 저녁에 돌아와서 이거 언제 가지? 쉬엄쉬엄 갈까? 라고 하는 평민들의 생활상, 특히나 평민 중에 농민들의 생활상을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보여준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2-1 이렇게 해서 작품 정리뿐만 아니라 시험에 뭐 나온다고? 갈래적인 특징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갈래적인 특징과 현대어풀이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은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파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